진료실에 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이 주식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병원까지 찾으시는 분들의 사고와 감정 상태는 사실 거의 도박 중독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감정 회로를 타고 들어온다. 이 주식이요, 숫자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요, 감정 회로를 타고 작동하거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장에 내 전 재산을 넣는 순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이 도파민이 주체가 돼서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보면 어떠세요? 이거 진짜 멘탈을 깎아먹는 전쟁터 같지 않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충격으로 미국에서는 이틀 동안 시가총액이 1경이 증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1경, 이런 숫자를 현실에서 듣게 되리라고 상상해보셨어요? 이 코스피 지수도 폭락했죠. 이 4월 7일에는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져서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매기겠다는 관세율이 25%, 중국한테는 무려 34%인데 이대로 된다면 1차 세계대전 이후로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율이 된대요. 지금 상황이 사실 100년 만에 올 수 있는 경제 충격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뭐 이쯤 되면 세계 3차 대전 난다, 뭐 별 흉흉한 소문들이 정말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정신과 채널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 밝히는 언니는요, 주식 채널, 경제 채널이 아닌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주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요즘 정신과에 정말 많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주식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안 쉬어져요.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예요. 계좌를 보면서 웃고 울고 또 자괴감 들고, 그러다가 또 한 종목 사고 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주식 때문에 이렇게 힘드신 분들의 문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중독, 후회, 또 죄책감, 또 자존감의 붕괴 같은 아주 깊고 복잡한 마음의 문제들이 사실 이면에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에 몰입하는 우리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식은 도박일까? 투자일까? 요즘엔요, 정말 10대도 주식 앱을 깔고 있고 50대도 레버리지 ETF를 공부하는 시대죠. 병원에 오시면 다들 처음엔 뭐 이 정도는 다 그냥 노후 준비로 하잖아요, 이런 말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게 좀 진료를 보다 보면 점점 딥한 얘기들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뭐 선생님, 종목이 자꾸 꿈에 나와요. 미칠 것 같아서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차트를 봤어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거 실제로 저희 병원에 상담을 왔던 고등학생이 한 얘기예요. 정말 이게 투자일까요? 당연히 주식과 투자에 대한 지식과 공부는 정말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교과목이 도입됐다고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대출, 주택 구입, 금융투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린 친구들에게도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거 아닐까요? 사실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정말 우량주를 보유하는 이런 정말 정석적인 건강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좋은 부분이 있지만, 진료실에 이 주식 때문에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이 주식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병원까지 찾으시는 분들의 사고와 감정 상태는 사실 거의 도박 중독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은 감정 회로를 타고 들어온다. 이 주식이요, 숫자 게임 같지만 실제로는요, 감정 회로를 타고 작동하거든요. 이게 수익이 나면 도파민이 막 터지죠. 그래서 수익률이 주는 쾌감, 결국 내가 맞췄다, 내가 낸대, 이러면서 정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뇌가 보상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주식 그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 주식을 투자한 나에 대한, 역시 나다, 내가 낸대,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에 중독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코티솔, 노르에피네프린이 치솟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폭발하면서 불안, 초조, 짜증이 막 밀려오죠. 그러다 보면 사람의 뇌는 불안을 견디고 참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또 베팅을 하는 거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감정, 부정적인 행동, 또 후회, 불안,
이로 인한 또한 부정적인 행동, 이런 식의 악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도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요. 이게 바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정신과에서는요, 이런 걸 손실회피 강화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용어죠? 이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본 것보다 손해본 거를 훨씬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주식으로 1억을 날린 순간 그게 내 인생의 중심이 됐어요. 그 돈만 회복을 하면 내가 다시는 주식을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뇌가 잃은 돈을 기준점으로 잡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판단은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100만 원 수익이요? 그거 뭐 티도 안 나요. 내가 날린 게 얼만데. 뭐 물타기 실패? 그럼 더 넣어. 그냥 어차피 망한 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복구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가 팔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망상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혐오와 고립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주위에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거든요. 가족한테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친구들하고도 거리가 생겨요. 누구랑 사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쟤는 집을 사서 얼마가 올랐다는데 나는 주식이 날아가서 이게 앉아서 얼마를 까먹었나, 내가 10년을 그냥 통째로 잃어버린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상이 무기력해지죠. 그러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자책이 시작되는데요. 정신건강학과적으로 이것은 자아 존중감 붕괴에 해당해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요, 의욕, 집중력, 수면, 식욕, 모든 내 생활의 부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또 무서운 건 그런 상태에서 또 주식 앱을 켜죠. 이번엔 좀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도 안 보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켜는 거예요. 이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연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중독 펠로우까지 하신 분이세요. 이분 진짜 똑똑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이분이 본인의 주식 투자 경험 얘기를 좀 풀어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살려 주식시오라는 책도 쓰셨고요. 저도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저희 환자분들께 추천도 많이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되게 똑똑한 분이고 또 동시에 심리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떠한 심리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흔들리고 끌려가게 된다. 무섭지 않나요? 이게 바로 주식 투자가 가지는 중독성이라는 거예요. 이 박종석 선생님은 2016년도에 전 재산 4억 원을 주식 투자로 날리셨다 그래요. 지금은 사실은 주식장이 안 좋아서 모든 사람이 잃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박종석 선생님이 투자를 실패하셨던 시점에는 이때는 정말 본인의 판단과 선택 때문에 본인만 돈을 날리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시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솔직한 정리, 또 긴 고통과 인고의 시간 끝에 나온 성찰의 결과이시겠구나 싶더라고요. 16년간 모은 돈 4억을 날리고요. 처음엔 현실 부정을 하셨대요. 또 그런 와중에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조 교수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망상을 좀 떨쳐내야 된다 싶어서 그랜드 캐년으로 명상을 또 다녀오셨대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 부질없음도 깨달았는데, 또 병원에서 일도 잘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분이 손해를 보면서 손절했던 주식에 급등을 하면서 내가 그걸 또 왜 팔았나, 뻘짓을 안 했으면 내 돈이었는데 생각을 하면서 또 도파민, 노에피네프린이 진정이 안 되더래요. 이 도파민의 노예가 되면요, 사람이 시야가 좁아지고 또 불안 호르몬이 지배를 하면 이 측두엽의 청각 기능이 떨어져서 남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가족에게 화를 내고 일도 놓아버리게 되고요. 이 박종석 선생님께서 투자 실패의 심리적인 고통과 주식 중독을 겪은 스스로 경험자이자 또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설명한 중독의 메커니즘입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잃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개미 투자자들은요,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대, 시간, 감정, 더 나아가서 나의 정체성까지 함께 잃어버립니다. 특히 요즘은 파이어족 열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인생을 역전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일이 너무 싫어요, 빨리 자유롭고 싶어요, 선생님 저 주식 전업하고 있어요, 주식으로만 돈 벌 거예요, 회사는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 시장에 내 전 재산을 넣는 순간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이 도파민이 주체가 돼서 주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저도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5억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주식장 망하면서 마이너스 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자기 이거 투자해서 파이어 할 거라고 되게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또 얼마 전에 만나니까 파이어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데 이게 사실 돈도 돈이지만요. 그동안 그 친구가 투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 투자라기보다는 투기거든요. 이 단타치고 막 하느라고 소모했던 나의 젊음, 에너지,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5억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5억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큰 가치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시면 잠시 주식 투자를 좀 멈추고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꼭 복구해야 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이건 시장이 이상한 거야. 또 다 물려도 버티면 된다. 끝까지 버티자. 또 내가 지금 3억을 잃었는데 지금 100만 원 오른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셨다면 이거는 현실의 숫자가 아니라 내 감정이 게임을 이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투자를 이끌 때 그 끝은 되게 참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앱을 지우세요, 주식 손절하세요 이런 조언으로는 안 되죠. 이 중독은요, 감정의 문제고 이 감정은 어떤 구조를 바꿔야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정신과에서 실제로 쓰이는 원리와 방법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4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뇌가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욕구는 억제한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는 해로운 습관을 바로 끊기보다는 조금 덜 해로운 습관으로 전환하자라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 박준석 선생님도 아예 주식 중독에서 좀 게임 중독으로 옮겨가서 자기보다 10살 넘게 어린 동생들하고 맨날 게임하고 만나서 치킨 먹고 삼겹살 먹고 하면서 스스로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이런 방법이 회복 초기에 중요한 발판이 돼요. 그래서 게임 중독, 운동 중독 같은 좀 덜 위험한 중독으로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결국 핵심은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 이겨낸다는 쾌감을 조금 더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거거든요. 매일 만보 걷기 앱의 목표를 달성해서 포인트를 쌓거나 또 자전거를 타면서 땀을 흘리거나 뇌에 새로운 도파민 회로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앱은 하루에 수십 번 켜면서 오늘 내 감정이 어땠는지는 잘 안 들여다보시죠?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이런 상태를 감정인식 결손 또는 메타인지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일기를 써보는 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주식 앱을 켠 이유를 적어보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위해 켰다. 그냥 심심해서 켰다. 좀 떨어졌나 불안해서 켰다. 좀 떨어진 거 복구하고 싶어서 켰다.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 내가 뭘 느끼고 있었는지, 왜 불안했는지, 뭐가 좋았는지, 뭐가 싫었는지, 왜 투자를 했는지, 왜 투자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기 안에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조금씩 길러져요. 그리고 그 힘이 자라나게 되면 자기 파괴적인 충동을 제어하는 뇌회로가 자라나게 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울, 불안, 중독은 건강한 리듬이 붕괴되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중독 재활 치료 초기에 행동 활성화 요법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에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거, 일주일에 3-4번은 산책을 하는 거, 아침을 직접 만들어 먹는다든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친구들과 약속을 잡고 나가서 놀다 오기.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고 뻔하고 루틴한 행동들이 뇌의 세로토닌, 도파민 균형을 되찾아줘요. 중독이 된 상태일수록 뇌는 리듬이 깨져 있고 굉장히 쾌락추구적인 그런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일상 습관을 반복을 하면서 감정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고 그 안에서 판단력과 자기 조절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감정 패턴을 인식하고 또 새로운 감정 패턴을 만들 때는요, 사실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구조화해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투자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가족한테도 말할 수가 없다, 친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했는데 이 투자 실패 때문에 사실 심한 경우에 우울증 오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상담이라든지 약물치료 같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투자에 실패했는지, 자기가 돈을 잃어버린 얘기를 친구, 가족한테 털어놓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오히려 담당 선생님한테 자기 투자 얘기를 쭉 해보시는 것 자체만으로도요, 조금 더 자기 객관화도 되고 좀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 또 투자에 관련된 판단이나 감정을 돌아보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심리 검사도 해보시면 자신의 인지적인 특성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젊은 분들이시라면 심리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능 수준, 또 지능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야별 인지적인 강점과 약점, 또 내가 타고난 성향상 좀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다, 혹은 위험회피 성향이 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내력, 충동성, 위험회피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주식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정말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는 것도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투자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거 뭐냐면 나를 믿지 못하고 혐오하게 되는 그 감정인 것 같아요. 돈을 잃은 건 극복할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너져 버리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식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임처럼 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내 인생,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그게 진짜 패배라고 생각해요. 이 포트폴리오만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상태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불을 밝혀주는 정신과 의사 유혜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우리 모두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